네, 안녕하세요. B2B IT 전방송 토크 IT 전문 GPD 고소입니다. 오늘 IT 전문 기업 굿모닝 IT과 토크 IT가 함께하는 시리즈 웹이나 오늘은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굿모닝 IT에게 김성태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자, 이사님 여기 보면 협력해 보면 굿모닝 IT 옆에 네네. 두루바라고 또 네네. 회사명이 있는데 이건 네. 뭡니까? 두루바는 네. 그 최근에 이제 뭐 스타트업이고요. 현재까지는 사스 기반의 AWS의 자원을 이용한 데이터 프로텍션 그리고 데이터 규제 법안 준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100% 사스 네. 솔루션입니다. 데이터 프로텍션 네. 솔루션이고요. 오늘 직접 이거 좀 화면도 좀 보여주실 거죠? 네. 땄으면. 네. 네. 오케이.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얘기 한번 나누도록 해볼까요? 네네, 시작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00% 사스로 데이터 프로텍션인데 지금 왜 이런 솔루션들이 필요하고 각광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세미나의 제목도 그랬지만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를 위한 네.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매일 보고 있는 이 화면을 다시 한번 잠시 그냥 볼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코로나. 이 화면 매일 봐요. 매일 한 네. 10시 이후에 네. 꼭 봅니다. 네. 뭐 동료들끼리도 오늘은 몇 명이래 이런 얘기가 기본이고 1단계 돼서 좋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IT나 비즈니스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그냥 드린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재택근무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다는 것인데 이 재택근무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는 상황이고 이 재택근무 상황에서 IT와 비즈니스를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낼 것인가 다시 한번 좀 보려고 하는 거고요. 네. 매경 이코노미에서 지난 3월 중순에 했던 건데 좀 시간적으로는 오래됐습니다. 그래프가 좀 여러 개 있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죠. 재택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약 30% 정도가 있는데 이때만 해도 30%밖에 안 됐네, 네네, 재택근무가. 네. 오. 저는 훨씬 높았다 생각했는데 날짜를 안 보고 있는 상태에서 재택근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 보다.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나 보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봤더니 업무 특성상 생산직인 경우에는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은 네. 기업 내의 어떤 인식이나 이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어렵다라는 걸로 봤고요. 그렇죠. 이때만 해도 인식이 관리자들이나 그렇죠. 경영진의 인식이 네. 재택근무 놀 거야. 뭐 네. 이렇게 불안하고 그걸. 제가 저기 그래프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네. 세 번째로 높은 12.3%가 네. 직원 나태함을 우려한 회사의 불허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재택근무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바뀌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네, 들고요. 네, 네, 네. 그 뒤에 그 결과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셨던 분들의 절반 이상이 매우 효율적이다 혹은 어느 정도 효율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효율적인 이유는 출퇴근 시간 낭비가 없기 때문에 네.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출근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퇴근도 그 정도 걸려요. 편도가 1시간 반 걸리세요? 네네네. 야. 시간적으로 좀 걸리니까 저도 이제 몇 주 전에 재택근무를 했었는데 그 시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어떻게 보면 업무 효율성이 좀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부정적인 얘기는 업무 공간하고 본인의 개인 공간이 분리되지 않아서 집중력이 떨어진다.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유튜브 화면도 많이 봤었고 인터뷰하는 도중에 아이들이 와서 얘기하는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좀 어려운 것이 있기는 하죠. 대부분의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가 활성화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3월달 기준. 3월달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서는 절반 이상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봤고 그 이유는 회사 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기 때문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겪어왔지만 재택근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의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물론 모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매출 100대 기업의 거의 90% 정도가 재택근무를 했고 업무 생산성에는 차이가 없더라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라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앞으로의 변화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보고 그것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저께 어제 굿모닝 아이텍 또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뭐 사업 건물도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이제 저는 이렇게 되면 이런 시대가 자꾸 계속 간다면 이제 사옥에서 다 모이는 게 아니라 회사 자체도 이렇게 단순 지사가 아니라 그죠? 여러 센터처럼 나눠질 것 같아요. 뭐 그런 의미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도 서울에 본사가 있고 지방에도 있는 것을 뿐만 아니라 수원이나 또 다른 사무소들도 다 가까이 두고 있거든요. 물론 그쪽에 상주 지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있지만 필요할 경우엔 그쪽에서도 근처에 그렇죠. 있을 때는 업무를 볼 수가 있고요. 그 약간 쾌적하게, 서울이면 서울의 뭐 동서남북에 그런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쾌적하게 꼭 뭐 공유 오피스 같이 그죠? 직원들만 해서 카페처럼 만들어가지고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연장선상에서 보면, 지난번 저희 PD님하고 말씀 나눈 저번 기회에서도 왜 이렇게 요즘 들어서는 개인의 데이터가 손실되고 위험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가, 이제 그런 얘기 하셨고,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회사 내의 그 보안망보다는 일반 인터넷을 쓰기 때문에 그렇지. 데이터 유실이나 이런 데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네. 데이터 손실이나 유출될 확률이 코로나 바이러스 키워드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메일도 그렇고 심지어 핸드폰으로도 문자가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 어느 휴게소에 동선이 나왔다더라. 눌러보면 걸리는 거죠. 진짜 그렇네. 예. 잘못된 그 주소를 입력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고, 그게 핸드폰이 이제 개인의 용도만으로 사용되는 거는 이제 많이 지났잖아요. 저도 오늘 오기 전에 핸드폰을 켜보면서 전체 앱 중에서 회사 업무를 위해서 쓰는 앱이 몇 개나 되나 이렇게 해봤더니 약 한 3분의 1 정도는 회사 업무를 위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핸드폰이 장애가 나거나 손상이 되면 회사 업무를 제가 즉각적으로 할 수 없는 환경이 올 것이고, 그게 만약 노트북이라고 한다면 재택근무할 때 데이터를 모두 손실하게 되면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고민이 좀 생기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법적 컴플라이언스 우려라는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본국에서 검사를 맡고 왔는데 이것이 문서상으로 제대로 돼 있는지를 서로 교환하고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다 규제 법안들 서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잘 보호할 것이냐에 따라서 향후 앞으로의 우리 교류, 국가 간의 교류도 어떤 어떤 서류를 잘 보고 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적으로는 유통, 그리고 비즈니스 연속성이라는 BCP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절반 이하의 아직 사람들이 구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험도라는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기의 현 주소를 보면은 최근에 나왔던 기사들이에요. 매경이나 혹은 IT월드에서 보시면 랜섬웨어만 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도 정말 독해진 랜섬웨어, 기업을 주로 공격을 하고 개인은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다. 지금 이제 개인을 공격해도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은 기업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손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위험에 속해 있다는 것인데, 최근에 저도 맨 마지막에 있는 키워드처럼 조금은 황당한 일을 좀 겪은 게 있는데, 직접? 김희선 직접?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회사 직원분들은 어떻게 보면 눈치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제 아웃룩 계정이고요. 안 본 메일이 6,000개가 넘는 거예요. 받은 분이 안에. 저기 제가 이제 봐야 되는데 잘 못 보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중간에 있는 메일이 9월 18일 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금요일 날 밤 11시 10분에 도착한 메일입니다. 보내신 분은 윤모 씨이시고요. 굿모닝 하이텍의 신입사원 입사 지원서라고 왔어요. 이걸 보는 순간 저희 쪽에서도 신입사원 뽑고 있으니까 이분이 어떻게 냈나 보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클릭을 하게 되죠. 클릭을 해서 보니까 인사를 이렇게 해주셔서 신입사원인데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력서를 붙여서 이렇게 보내셨는데, 클릭하려고 하는 순간을 딱 보니까 워드로 돼 있는데 워드 파일 이름에 가로 열고 1이라고 돼 있는 것도 좀 이상했고, 이분이 조심해서 보내지 왜 이렇게 파일 이름도 좀 신경을 안 썼을까 라는 생각도 했고, 그 뒤에 봤던 거는 .doc라는 게 눈여겨져 봤어요. 워드가 doc 아닙니까? 최근엔 docx라고 돼 있고, doc라는 포맷은 조금 예전 포맷으로 일부러 저장하지 않는 한 저렇게 저장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저렇게 아이콘만 바꿔서 실행 파일을 둔갑시킨 첨부 파일이 많이 온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워드 파일이 아닌 거죠? 워드인 것처럼 해서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이분은 어떤 사람일까 클릭을 해보게 하는데, 저는 클릭하려던 순간 갑자기 멈췄어요. 이거 아닌데? 그래서 클릭을 하지 않았는데, 만일 클릭을 했다면 만일 이건 가정입니다. 클릭을 이분 이걸 보시면서 안 보실까봐 좀 크게 한 거고요. 클릭을 하셨다면 이런 화면이 뜰 수도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임을 한번 해봅시다. 룰을 설명해 줄게요. 1시간 내에 돈 입금 안 하면 데이터 하나 암호화됐으니 날려버리겠다. 이건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도 전 이렇게 된 화면을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대부분 밀자.
그때는 이제 개인 PC니까 미뤄도 상관은 없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 업무용 노트북이 저런 화면이 떴다 그러면 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몇 년 동안 해왔던 업무 파일이 어떻게 되지? 백업 안 해놨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네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준비하지 못한 기업들은 올해 1분기 기업들의 복화 비용, 암호화되어 있는 네? 랜섬웨어를 풀려고 돈을 지불한 게 평균 11만 1,605불 정도 되니까 11만이면 1억이 넘는 거네요. 그렇죠. 평균. 예, 1억 아니 3천 근데 정도. 랜섬웨어가요. 네. 작년 4분기보다 올해 1분기가 네. 33% 증가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아니 이게 코로나 시대인데도 이렇게 엄청난 이게 그 네네. 기업 인더스트리 성장률 보통 요새 아무리 네네. 높도 20% 이렇게 되는데 얘는 아니 랜섬웨어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이 네. 됐는데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네. 보안 회사들이 이렇게 뭐 네네. 솔루션도 막 했는데 아직 이렇게 성장률이 좋아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랜섬웨어가 코로나라고 하는 그 위기를 기회 삼아서 네.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관심도를 높이는 그런 것으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랜섬웨어 키워드를 검색하면 대부분 연관 검색어들이 랜섬웨어, 코로나 이게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랜섬웨어가 이제 개인보다 기업을 타겟으로 그렇죠.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것이 거의 이제는 그 수익성도 이제 높으니까 가성비가 높으니까 계속 그렇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특히 한국에서는 랜섬웨어에 대한 대응 방식이 대부분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한국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는 뉴스 좀 있고요. 네. 안타까운 얘기지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IT 당면 과제들 담당자들 위주로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데이터 유출, 손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가장 먼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생산성을 높이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규제 법안들 같은 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데이터는 어느 기간 동안 보호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언제든지 빨리 또 제출을 요청하면 제출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담당자 관점에서는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맨 끝에 거 BCP 대비 네네. 이거는 정말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정말 네. 이건 필수지 요즘 같은데. BCP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네. 아까 같이 데이터 날렸다 그러면 다시 할 수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럼 기업이 어떻게 되냐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고요. 사실 기업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악의적으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네. 특히 뭐 퇴직하시는 분들이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백업 받아오는 것 이외에 별도로 소산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이 비즈니스 컨티뉴어티라는 말이 네. 나온 지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네. 예전에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그래, 네. 뭐, 그럴 수 있지, 네. 중요한 거야. 네. 와닿지 않았는데 요즘은 진짜 이 단어가 그렇죠. 너무나 와닿는 것 같아요. 일부 네. 금융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나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지금은 어느 기업이든지 소위 뭐 데이터만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다. 네네. 그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네. 플랜이죠. 네. 어제 제 댓글창 보니까요. 네. 우리 톡까지 회원님들도 네. 지금 김 이사님처럼 네. 뭐 네. 견적서, 발주서, 뭐 네. 진짜 그러니까요. 발주서 같은 거 오면 네네. 진짜 눌러볼 네.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입사 지원서 위주로만 봤지만 네. 그런 용어로도 많이 올 거고. 발주서 같은 네, 거 그렇죠. 정말 나 돈 주겠다는데 네. 계약하자는데. 왔다 그러고 누를 수 있지. 네, 그게 또 이제 분위기상 또 그런 또 시기라고 하면 또 네, 그럴 네.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됩니다. 네. 아, 랜섬웨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짧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였어요. 클라우드 전환이나 통합, 보호, 얼마나 잘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해야 될 당면한 이슈라는 것이고, 이 이슈들을 어떻게 풀이할 거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 보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저 화면이 또 한 번 나왔어요. 네, 저는 네. 저 화면 쓰고 싶지 않은데, 2017년도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밑에 얘기도 2배 늘어나고 60% 이제 클라우드로 갈 거다. 이 얘기가 있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뭔가를 얘기 드리고 싶다. 한 가지만 네. 고르고 싶다. 어. 뭐냐면, 24개월 동안 데이터가 2배 증가했습니다. 네. 이게 끝이면 안 되고요. 네. 2배가 증가했으면 과연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 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장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사야 돼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장비에서 더 저장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뭐 또 다른 렉을 빌리거나 그렇죠. 혹은 데이터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나 네네. 2배 늘어난다는 게 2배가 많이 늘어났네 이게 아니라 2배가 늘어나면 저장을 어떻게 할 것이며 네. 어떻게 관리하고 인프라하고 그렇죠. 또 그걸 네. 할 사람이라든지. 네네. 그 비용이라는 것은 사실 2배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많이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한번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클라우드로 가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라는 거죠. 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김 이사님이 말씀하신 네. 이 관점을 네. 필드에서 네.
좀 많은 분들 만나실 거 아닙니까? 네네. 기업의 많은 분들도 유사한 관점을 갖고 있다고 느끼세요? 어떠세요? 네. 그 뒤에 사실은 지금 최근에 저희가 만나 뵙고 있는 고객, 이제 오퍼튜니티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요청사항이 있는 고객이 있었는데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분은 데이터를 프로텍션 해야 되는데 온프라미스에 쓰고 계셨어요. 서버 한 대에 백업 소프트웨어를 올려서 근데 이 백업 서버가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공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서버가 구매한 지 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디스크를 추가하거나 외장 장치를 추가해서 데이터를 백업 공간을 하기에는 투자만큼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전체를 새로 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새로 인프라를 분명히 하셔서 데이터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백업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늘어나야 되고 백업 서버 사양 높아져야 되고 저장 장치 늘어나야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 거죠. 네네. 이런 것이 부담이 된다는 것이고 그 고객분이 지금 요청하신 게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백업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걸 요청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맞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아까 같이 예전 방식으로 다 사고 하려면 네.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이게 살려 그러면 발주 후에 4주 딜리버리 그러면 그렇죠. 그 사이에 백업을 못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전 백업은 지워야 되거나 데이터를 지워야 되는 거죠. 데이터는 기업의 자산인데 자산을 날려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그런 위기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네네. 클라우드는 도입이나 이런 시간조차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인프라 파편화라고 되어 있는데 파편화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여러 자원들을 쓰고 있죠. 데이터 센터도 쓰고 계시고 직원들이 쓰고 있는 자신의 장비들 뭐 스마트 기기들 될 수 있고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들 오피스 365나 혹은 또 다른 뭐 세일즈포스를 쓰고 계실 수도 있고 이런 데이터들도 모두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는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 데이터들은 또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백업 및 복구, 재해 혹은 분석을 위해서 다 필요한 용도들이 따로 있는 거죠. 그 데이터들을 따로따로 나눠서 하다 보면 모든 아키텍처는 사일로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나오는 문제는 바로 리스크가 늘어나거나 네.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관리가 힘들어지니까. 불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런 문제들이 실존에 있다는 거죠. 랜섬웨어 최근에 나왔던 뉴스예요. 미국 내 삼상 시험하는 그 업체에서도 랜섬웨어 때문에 불통 튀어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 네. 그리고 최근 그제 나왔던 뉴스들인데 국감에서 나왔던 공공기관이지만 DR 센터가 구축되지 않아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라는 것도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개인정보를 계속 공개하다 보니까 그 공개하는 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죠. 뭐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에 대한 것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사님은 네. 제가 이제 항상 토크할 때 느끼는 거지만 항상 최신의 기사를 이렇게 잘 다이제스트해서 네. 우리한테 이제 공유해 주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것이 이렇게 발표나 네네. 이럴 때만을 위해서만 이렇게 보시는 건지 아니 평소에도 이렇게 기사 같은 것을 어떤 관점을 갖고 보시는 건지 궁금해요. 저희는 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협력 업체에서도 그날 데일리 뉴스 클리핑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근데 거기에 제가 관심 있는 뉴스를 주로 보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뉴스들은 제가 오늘 특별히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별도로 검색을 했다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리스크는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비용이 2배가 늘어나고 있고 노출된 데이터는 5배 정도가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잘 감싸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즈니스 대응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필러들이 있는데 IT 관리자들은 더 많은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관리에 집중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40%가 해킹을 당하지만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절반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해킹이 걸렸지만. 네.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서버가 네. 그 중소 몰랐는데 얘가 좀비 서버가 된 거죠. 그 모르는 거, 저의 아는 지인도 관리자인데 모르고 있다가 랜섬웨어 걸린 경우도 많고 막 그렇거든요. 물론 그때는 별도의 솔루션에서 다 복구는 해드리고 그러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복구하는데도 10일이 이상 걸리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저기 나와 있는 유로를 계산해보면 약 5천억 정도가 되는데 GDPR이라고 하는 개인정보 유출 혹은 잘못된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단순 세금으로 5천억 원 정도가 나갈 정도로 국내에서도 사실 요즘 개인정보보호법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잘 이용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엔 클라우드 아키텍처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방식대로만 하게 되면 어려워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디를 가장 비용 절감해내면서 할 수 있느냐, 스토리지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 비용의 54% 정도가 들었는데 사실 AWS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최근 5년 동안 60% 정도의 가격 하락이 있었고 매년? 네. 매년 60%씩? 연평균 60%씩 하락이 있고 보시는 것처럼 67번, 67번의 네. 가격 인하가 계속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무어의 법칙처럼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가는 거네요. 네. 그만큼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 더 많은 사용자들이 고객이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얘기인데요. 사실 보시는 것처럼 예전 2000년 초만 하더라도 온프라미스에 쓰고 있는 하드웨어에 직접 구매해서 쓰시는 스토리지 비용은 기가바이트당 단가가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더 비쌌었죠. 네. 근데 2010년도 들면서부터는 가격 역전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 이제 이 얘기는 온프라미스의 하드디스크, 하드웨어를 사서 스토리지 저장장치를 쓰는 것보다는 클라우드의 다양한 뭐 성능이나 대용량 저장장치를 쓰시는 것이 기업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뭐 2012년 네네. 기준에서 확 바뀌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이 이후에 결국 클라우드라는 것이 생태계가 규모의 경제가 돼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S3라든지 그런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어떤 스토리지 구조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결국에는 그 S3 자체도 초기에는 좀 비쌌던 건 사실이고요. 네네네. 더 많은 고객분들이 더 많은 요구가 있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 네,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해결책은 뭐냐면 퍼블릭 클라우드에 지금까지 데이터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고 랜섬웨어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긴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자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성능 확장이 가능하고 필요한 만큼만 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리전에 어떤 지역의 서비스를 오픈하더라도 그 지역에 맞게 데이터를 그 지역에다가 보호하면 되기 때문이죠. 네네. 그래서 클라우드가 가진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온프라미스에서 데이터 보호하는 방식과 지금 오늘 말씀드린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프로텍션하는 방식을 비교해 보시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운영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백업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하드웨어, 네. 중복 제거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온프리미스에 그죠? 네네, 맞습니다. 온프라미스에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다른 곳으로 또 다른 미디어로 저장하는 방식을 한다 그러면 디스크가 아닌 또 다른 테이프 장비 미디어에도 해야 되고 소산을 위해서 클라우드에 넘기거나 또 다른 센터에 넘기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이트도 2개가 필요하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을 너무나 많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현재까지 있었다면 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운영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들을 바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백업을 하고 보호를 하자라는 거고 재복구를 해내자는 거죠. DR을 구축할 수 있는 것도 아마 아마존에 있는 그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두루바라는 그 솔루션인데 오늘 EDM으로 나갔을 때 나왔겠지만 두루바는 100% SaaS예요. 네. 고객 사이트에 별도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실 필요도 없고 랩 장비, 전원 이런 거를 고려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웹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환경 내에서 웹창을 열고 접속할 준비만 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엔드 디바이스, 노트북이나 스마트 기기, 그리고 데이터 센터. 스마트 기기라면 스마트폰도 포함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스마트폰에도 똑같이 지금 검색해 보시면은 오늘 말씀드린 이 두루바 솔루션이 있습니다. 앱이 있습니까? 앱을 깔아주시면 돼요. 네네. 그리고 제 핸드폰의 디렉토리에 선택을 해주시면 데이터 백업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게 엔드포인트 백업을 해주시는 거고 데이터 센터 내 가상화 혹은 물리 서버나 오라클과 SQL 같은 DB도 백업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에 있는 워크로드들도 IaaS 서비스들을 백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두루바의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백업이 되는 것이고 그 데이터들은 백업된 데이터들은 데이터 보호에 데이터에 대한 얼마나 빠른 제출이나 요구를 받았을 때도 규제 법안 준수를 위한 가버넌스까지도 제공할 수 있고 향후에는 데이터 인텔리전스의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패턴 분석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네. 두루바 사스를 쓰신 고객인데요. 걸프 마크라고 하는 고객인데 이 고객사는
최근에 타이드 워터라는 회사로 인수가 된 걸로 확인이 됐고요. 이분들은 필요로 하는 데이터 백업 솔루션 체크리스트가 있었는데 모두 다 만족시켜 다 체크가 됐다. 네. 이렇게 됐고 SaaS를 쓰다 보니까 비용 절감 효과도 좋았고 물론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니까 비용 절감 효과가 초기에 많은 비용이 내실 필요도 없고요. 연 단위로 내시니까 1년 후에 비용을 내실 수도 있는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 솔루션, 암호화 솔루션들도 모두 다 인증이 됐는데 보시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준수 사항들도 다 되어 있고요. 실제 15분 내에 배포되고 셀프 서비스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뒤에 또 설명 드리겠지만 이 솔루션은 웹에서 제가 로그인 아이디만 가지고 접속만 하면 실제로 데이터 프로텍션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구성 어떤 환경을 백업 받을 건지 고르고 에이전트 혹은 프락시 서버라는 것을 연결해 두면 이 프락시 서버는 두루바 클라우드 플랫폼에다가 연결해서 데이터를 넘길 준비가 되고 소스 기반에서 중복 제거를 실행할 준비가 되는 것이죠. 아무런 준비 없이도 바로 쓰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바로 준비가 됩니다. 네. 이제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비디오 게임 판매점 같은 경우에도 완전 자율적으로 쓸 수 있고 중복 제거도 여러 군데에서 쓰시는 것도 조직적으로 하나의 그 글로벌 조직으로 해서 중복 제거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AWS S3에 데이터가 저장되기 때문에 당연히 S3에 빈번하게 액세스되지 않는 것은 또 넘길 수 있고 딥 아카이빙 쪽으로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티어링된 스토리지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막 얘기를 드려도 두루바 오늘 뭐 피디님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들어보시고 그렇죠. 오늘 대부분이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솔루션을 해보기 전까지 뭐 저희가 비즈니스하기 전까지는 언제 그러면 그 굿모닝 하이텍은 언제 처음 굿모닝 하이텍이 두루바 비즈니스를 한 지는 약 한 1년 반에서 2년 조금 됐는데 그 두루바 같은 경우는 AWS 환경을 빌트인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4,000 고객 이상에서 쓰고 계시고 전체 백업되고 있는 데이터 양은 약 150 페타바이트 정도 되고 밑에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AWS에서 독립 소프트웨어 벤더라고 돼 있어 여러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와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넘버원으로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고 스토리지 파트너 중엔 탑5 안에 들고 있는 스토리지 전문 독립 벤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두루바는 지금 이제 AWS하게 100% 네이티브 구현했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AWS에서만 두루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저라든지 GCP 같은 건 아닌 거고. 현재까지는 AWS에서. 플랫폼을 설명드리면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요. 사용자의 엔드포인트 디바이스들 그리고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오피스나 셀스포스 같은 혹은 구글 스윗 같은 이런 데이터들을 백업을 자연스럽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만 설치하시면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나 지사에 있는 데이터들도 그렇고 클라우드 인프라까지 모두 받으실 수 있고 이것들은 옆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보호나 데이터 거버넌스 그런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각각의 솔루션 이름들은 이렇게 인싱크, 피닉스, 그리고 클라우드 레인저라고 불리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소스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소스. 데이터 소스는 뭐 스마트 기기건, 엔드포인트건 아니면 서버건, 뭐 whatever 무엇이든 간에 여기서 소스에서 아예 그 중복을 해가지고 이 타겟은 무조건 AWS 클라우드인 거죠. 맞습니다. 타겟은 그죠? 그다음에 복원할 때는 AWS 클라우드에서 다시 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를 백업했다가 다시 복구할 때는 들어간 비용, 나간 비용 이렇게 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비용은 다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스에 다 있겠죠.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하시는 것도 문제가 없으시고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세 개의 각각의 다른 영역의 데이터 보호를 하나의 창에서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 이제 인싱크라는 솔루션은 사실 오늘 말씀드렸던 랜섬웨어랑 아주 연관이 깊은 솔루션이에요. 개인의 PC, 노트북, 스마트 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정기적으로 백업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데이터들을 내가 가서 언제든지 셀프 서비스로 복구를 해내실 수도 있고. 정기적이라면 그 어떤 피어리어드를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정책을 세워서 일주일에 얼마, 하루에 몇 시간대 이렇게 백업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저희 사무실 내에서도 직원들 일부 중에서는 저 기능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야겠네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대표님께서도 이 인싱크 솔루션을 이용해서 가능하면 많은 직원들이 데이터 보호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사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오피스 365라든지 세일스포스라든지 뭐 지스윗이라든지 이런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이렇게 백업이 되면 어떤 점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오피스 메일 같은 것도 보고 있고 워드나 이런 것들도 다 보고 최근엔 팀즈 같은 데이터들을 서로 채팅하거나 하고 있죠. 대화도 남아야 되고 오피스 365의 운영자 계정을 설정 시에 저장만 해두면 실제 오피스 365 사용자들이 쭉 리스트가 나오고요. 그 사용자들이 쓰고 있던 뭐 아웃룩 데이터든지 팀즈 데이터든지 오피스 데이터들이 백업되어 있다는 게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은 자기 개인에 대한 데이터들을 셀프 서비스로 복원할 수가 있고 부서 운영자라고 하면 부서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또 관리하실 수 있고 전체 회사 관리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저기 있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랜섬웨어가 걸리는 것도 있지만 본인 개인 실수에 의해서 삭제가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알아서 본인이 직접 복구를 하실 수도 있는 게 아주 좋은 알겠습니다.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이 그게 본인이 할 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UI가 쉬워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쉽습니까? 네, 아주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문의대 대표님도 뭐 이렇게 기기를 엄청 잘 다루시는 것 같지 않은데 그분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잘 다루세요. 저희 직원 어느 분보다도 가장 잘 그러세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배워야 될 때가 많습니다. 이건 제가 일부러 이렇게 방송이니까 대표님께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네네. 진짜로 잘 다루세요. 그러시구나. 네. 저희가 깜짝 놀라서 저희도 따라 해야 되고요. 정말 쉽게 그냥 저희 핸드폰에 앱 설치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앱 설치하시고 거기에 누구나 쓰실 수 있고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대시보드도 누가 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저도 그래서 보자마자 테스트를 해볼 수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인싱크를 쓰는 고객입니다. 대학교, 스포츠 구단, 그 다음에 제조업체, 그리고 공공업체까지 이렇게 인싱크를 사용하면서 랩탑을 손상했을 경우에도 백업되는 데이터를 모두 자연스럽게 복구할 수 있거나 클라우드에 5365 데이터를 보건성을 높이거나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잃어버려서 더 이상 어떤 문서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관 못한다 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 솔루션을 이용하시면 신뢰성 있게 데이터에 대한 복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피닉스에 대한 두 번째 솔루션인데요. 두루바에서는 엔드포인트 디바이스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다음으로 데이터 센터에 있는 데이터들을 보호하실 수 있어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리눅스나 윈도우즈 서버, 물리 서버뿐만 아니라 맨 밑에 보시는 VM 디바이스들, VM웨어나 혹은 하이퍼V나 이런 하이퍼바이저 기반에서도 데이터 VM 단위로 백업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스가 뭐 유닉스만 빼고는 다 되는 것 같은데요? 유닉스만 빼고, 그죠? 유닉스 빼고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애플리케이션 같이 SQL이나 오라클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할 수 있는 백업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VMware 환경에 쓰고 AWS 환경에서 쓰고 있는 VMware 환경을 포함해서 직접적으로 네트워크만 연결되어 있다면 두루바 네트워크는 AWS 상의 데이터들을 백업을 정책에 따라 받으실 수 있겠고요. 필요하실 경우에는 요즘에 AWS의 아웃포스트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솔루션이거든요. 온프라미스에 구축은 하지만 AWS랑 연동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들이요. AWS의 자원처럼 보이게 해주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AWS랑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백업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속도라든지 그런 거가 좋으실 때 그렇죠. 온프라미스의 하드웨어를 구축을 해놨지만 이거는 AWS 자원처럼 똑같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닉스의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두루바의 AWS 클라우드 플랫폼 상에 보시면 백업을 하기 위한 컴퓨팅 자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DB 정보들, 메타데이터,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S3까지 완벽하게 AWS의 자원들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이 위에 박스에 있는 VPC, 이건 이제 두루바의 그거죠? 두루바 클라우드 플랫폼의 모양이 저겁니다. 컴포넌트인 거죠? 맞습니다. 두루바의 컴포넌트들. 저것들이 속에 있지만 서비스라는 거지, 저것들이. 사용자는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사용자 저걸 알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백업을 했을 때 온프라미스 데이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클라우드에다가 DR을 하고 그쪽으로 서비스를 올릴 경우에는 고객사에 AWS 계정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VM들을 옮겨서 서비스를 오픈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온프라미스 데이터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복구됐다면 다시 페일백을 하실 수도 있고 완벽하게 VM 환경에서의 데이터 DR과 다시 복원을 자동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피닉스에 대한 한번 대만 보는 게 낫겠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죠. 웹 화면 한번. 지금 이걸 한번 좀 볼게요. 이 화면이 지금 웹에
접속한 화면인데요. 네. 가장 먼저 콘솔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콘솔 화면에 들어오기까지는 사실은 계정을 이렇게 네. 보시는 것처럼 계정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제가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이메일 계정이고요. 자,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나중에 이렇게 한번 체험해 보시려면 그러면 굿모닝 하이텍에다가 오늘 설문할 때 이거 요청하면 되겠네요? 요청하면 되는 거죠? 들어봐. 네. 계정. 꼭 네? 해주시면 네네. 저희가 언제든지 가서 온사이트 내에 네. 바로 가서 요거를 연동하실 수 있는 계정을 발급해드리고 이렇게 쓰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자, 있습니다. 여러분 드루바 한번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요 오늘 그 설문에다가 그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청 같은 거. 네네. 지금 저는 이제 계정을 두루바 본사로부터 위임받은 계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백업이나 데이터 보호, DR 테스트를 다 했었는데 최근에 다 클리징 작업을 했고요. 네. 들어오시면 이렇게 보여요. 데이터 프로텍션 서머리로 데이터 소스는 몇 개 있고 얼마나 데이터 백업 됐으며 그 데이터의 소스는 어디에서 온 것인지까지가 다 보일 수 있고요. 스토리지 사용률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지난 90일간 저희가 테스트했던 기간들이고요. 이렇게 보일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인싱크에 해당되는 엔드포인트 디바이스들을 어떤 거를 할 것이냐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그 구성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 365를 선택해 주시면 거기에 그 관리자 계정으로 설정만 해주시면 사용자들 쭉 리스트가 볼 수 있고 피닉스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는 보시는 것처럼 가상화 환경, 그리고 나스 환경,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환경에서도 이렇게 백업을 받으실 수 있는 설정을 하실 수가 있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눌러서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하나의 창에서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 지금 인싱크까지 설명을 드렸죠. 피닉스까지 설명드렸는데 피닉스를 한번 눌러보면 피닉스 상에서는 어떤 데이터들 백업 받을지 설정하는 창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대시보드 상에서는 조직을 나눌 수가 있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놓은 거는 디폴트로 되어 있는 조직이었어요. 회사 내에서 테스트할 때는. 이 디폴트 조직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양한 보호하고자 하는 환경들이 나옵니다. 가상화 환경, 오라클 환경, 나스 환경, 그다음에 피지컬, 물리적인 서버 환경. 이 중에서 제가 어떤 환경의 데이터를 보호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요 위에 창에 보시는 프로텍트라고 하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겠다라고 하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VMware 환경을 저는 백업하고 싶다라고 선택해 주시면 VMware 백업을 하기 위해서는 vCenter와 연동이 되면서 VMware와의 접속, 통신을 할 수 있는 프락시 서버를 하나 설치해야 됩니다. 가상 VM으로 설치하시면 되고 이 VM이 하는 역할은 소스 기반의 데이터 중복 제거를 하고 두루바의 AWS에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과의 통신을 통해서 제대로 연결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항상 확인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Center를 등록해 주시면 vCenter 내에 있는 실제 사용 중인 VM들 리스트가 쭉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이 VM들은 중요한 서버이기 때문에 백업을 해야 되겠다. 그럼 그 VM을 선택하고 데이터 프로텍션의 폴리시를 만드시면 돼요. 지금 여기 폴리시를 만드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 하기는 좀 어려워서 좀 하고요. 그럼 데이터 디제스터 리커버리 같은 경우는 VM의 환경으로 백업 받았을 때 DR 프락시 서버로 설정하시면 바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좀 아까 보셨던 화면이랑 유사하죠. 두루바 클라우드 플랫폼에 백업을 받으시고 고객사의 AWS 환경에다가 데이터를 페일 오버 하시고 이쪽에서 서비스를 하시다가 다시 페일백을 하실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 두루바가 제가 쓰면서 상당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리포트 기능인데요. 이 리포트는 지금도 저한테 월요일날 9시마다 메일이 와요. 메일이 오는데 리포트를 눌러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백업 액티비티 리스트와 혹은 자원의 사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럿 정보는 뭐가 있는지가 이렇게 쫙 있는데 매주 관리자한테 제가 선택한 시점에 날라오게 되어 있고요. 어떤 백업이 어떻게 쭉 서머리가 돼서 성공한 거 실패한 거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관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양한 환경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매니지먼트 이런 기능들이 아주 좋아야 되지 않을까. 그것에 상당히 저는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좀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드린 건 이렇게 실제로 원하시는 그 환경이 있으시다면 나스 환경이 됐던 VMware 환경이 됐던 혹은 오라클이나 SQL 환경이 됐던 필요하신 분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계정을 열어서 이렇게 가서 환경을 구성해서 백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연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정을 이제 신청을 하고요. 계정을 받아서 그 굿모닝 하이텍에서 이거를 셋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고객 사이트 쪽에서. 한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거는 셋업하는 셋업하는 데는 사실 지금 보셨던 화면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프락시 서버 설치하는 거, VM에다가 설치하는 거, 그 작업,
한 15분? 아, 네. 네. 그래서 아까 배포하는데 15분 정도밖에 안 걸렸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아, 네. VM 하나 올리고 나서 이거는 일반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연결만 됐다고 한다면 바로 백업을 실행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15분 내에 백업까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그러죠. 네네. 네네. 제가 좀 보니까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지가 않네요, 진짜. 네? 지금 뭐 제 예를 좀 들어서 그렇지만 네. 저도 옆에 분들 설명 없이 그냥 혼자 한번 해볼까 했는데 완벽하다고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위클리에 얼마 백업 받고 주말에 그리고 매일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겹치지 않게 해야 되고 항상 이건 또 인크리멘탈이니까 그렇게 백업 정책 세워서 해놓고 보면 다음날 백업이 돌아가 있는 걸 확인해보면 너무나 신기하게 네.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날려보고 그 파일 단위로 제가 복구를 해보고 너무 편하게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복구 같은 거, 테스트 같은 것도 아주 쉽게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아까 클라우드 레인저라고 하는 AWS 워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페일 오버를 할 때 테스트 VM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되는지 여부, VM을 실제 프로덕션과 똑같은 인스턴스 타입으로 넘기실 거냐, 혹은 테스트니까 가장 프리티어 같은 걸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트워크도 다 넘길 것이냐, 뭐 이런 거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프로덕션이냐 테스트냐 선택도 하실 수 있고요. 네. 어떠세요? 실제 이게 드루박 국내에서 쓰고 있는 기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기업들의 반응은 어때요? 지금? 그분의 인터뷰를 여기 오늘 담지는 않았는데요. 그 인터뷰 내에 보면은 한 달에 보통 인원이라고 하는 멤먼스라고 한다면 30 멤먼스 정도가 필요했다면 지금은 혼자서 할 수 있다라는 인터뷰를 하셨어요. 물론 지금 쓰고 계셨던 기존에 있던 또 다른 백업 솔루션 대신 대체해서 쓰셨는데 너무 편하게 잘 되고 있고 원하는 수준의 그런 것들을 다 충족시킨다라고. 김사님, 다음부터는요. 그런 분 얘기하실 때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걸 그냥 찍으세요. 그냥 찍으시고 그걸 인터뷰를. 거창하게 말고 그다음에 그걸 잘라서 약간 1, 2분이라도 들려주시면 좋잖아요. 네? 다음에 그렇게 하세요. 네. 다음에는 영상 통화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고객사랑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제 그런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인터넷상으로 데이터를 넘기네. 충분히 데이터는 어떻게 하지? 보안이 제대로 되나?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넘기는 네트워크 전송 중에도 HTTPS라고 하는 보안 알고리즘을 통해서 넘기고요. 데이터 저장될 때는 S3의 AS256이라고 하는 현재까지는 최고의 그 데이터 암호화 기능을 이용해서 보내는데 추가적으로 드루바에서 데이터 보내는데 데이터를 이렇게 샤딩 쪼개가지고 섞어서 또 보내요. 페인트를 찍어서.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데이터를 그렇겠네요. 누가 중간에서 유출돼봤자 그렇죠. 어차피 아무 의미 없는 뭐 이런 것도 없지. 유출되는 것도 일단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RTO를 충족하는 방법인데 사실 복구하는 방법을 데이터 센터로 다시 옮길 것이냐 혹은 중간에 있는 게 오늘 설명 조금 안 드렸던 부분인데 로컬에다가도 두실 수가 있어요. VM 단위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두는 거죠. 클라우드 캐시라고 해서 로컬에 두고 즉각적으로 복구해야 될 경우에는 클라우드로 보내지 말고 로컬에서 하자. 요것도 저희는 이게 제일 빠르겠네요, 복구가. 아무래도 RTO 측면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에다가 DR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고객 사례는 보시는 것처럼 뭐 엔지니어링 제조 회사나 그다음 클라우드 제공 업체, 데이터 센터 서비스 공급체 모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 뭐 잘 쓰고 계시고 저기 프리미어 네트워크스 쪽에는 온프라미스에서 쓰고 있던 D사의 A 솔루션보다 복구 속도가 50% 정도 빨랐다 이런 것도 있는데 상당히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온프라미스 하는 것보다 더 빠를 수가 있느냐? 빠를 수 있죠. 소스에서 중복 제거를 다 하고 나서 중복 제거된 별도의 데이터만 넘기기 때문에 아주 적은 용량이 될 겁니다. 장점 보시면 보안 좋고 비용 줄일 수 있고요. 온프라미스 대비해서.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쉽다. 저도 했고 15분 내에 할 수도 있는 아주 쉬운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AWS에서 쓰고 있는 클라우드 워크로드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것도 너무 쉬운 얘기예요. 사실 이거는 회사의 IT 인프라가 AWS 쓸 때, IaaS로 쓸 때 그거를 이제 백업받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온프라미스 혹은 스마트 디바이스를 얘기한 거고 클라우드 AWS 쓰시는 고객들도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같이 하실 수 있다. 지금 일반 고객분들 중에는 온프라미스에다가 퍼블릭 클라우드도 일부 사용하시는 고객분들 계시거든요.
두 개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의 솔루션을 쓰시는 거 말고 네. 대시보드 하나에서 모두 다 백업을 하실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클라우드 레인저는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보여드렸던 그 대시보드에서 하실 수 있고요. 에이전트 필요 없고 아까 보셨던 그대로 그냥 AWS 리소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여기도 좀 기네요. 제가 쓰고 나서도. 네, 단일 관리창. 저는 딴 것보다 단일 관리창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랑 네. 빨리 할 수 있다는 거랑 클라우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고 그렇죠. 즉각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백업뿐만 아니라 DR 센터를 이용해서 바로 서비스나 DR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그런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오늘 보니까 두루바이거는 특히 이제 중소중견기업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대기업도 물론 써도 되지만 특히 관리자가 전문가가 잘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이 어디가 좋은지도 이제 저희 이것도 좀 죄송하지만 대표이사님이 말씀을 주셨던 팁이었거든요. 이미지스 어디가 좋을지. 어떤 이렇게 무슨 중앙회도 있을 것이고 협회들도 있으실 텐데 중앙회에서 이 서비스를 마치 클라우드처럼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중앙회에서 어디 협회 분들에게 하나의 솔루션으로 백업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 협회들은 이렇게 중앙회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런 데가 상당히 좋을 거고 이렇게 보면 이제 공공기관이나 SMB 좀 중소규모에서 뭐 파트 업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결론인데 이건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기업이 지금 쓰고 있는 모든 환경이라고 하는 데이터들을 모두 백업해서 보호할 수 있다. 쉽게 빠르게. 그게 오늘 말씀드릴 키워드입니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으니까요. 그 이사님 답변해 주시면서 좀 짧고 진하게 해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좋은 질문 하신 분 두 분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두 분이요. 네. 강건식님은 온프리미스 대비 암호화를 해서 외부 전송할 때 처리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암호화를 하게 된다는 건 암호화하는 컴퓨팅 자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프록시 서버들이 해주는 거고요. 전송할 때 처리 속도는 실제 인터넷 네트워크 속도를 다 보신다고 하면 돼요. 속도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단 처리 속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복 제거가 소스에서 다 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넘어가는 것은 적은 양이 한꺼번에 넘어가니까 실제 백업되거나 스루풋으로 보면은 훨씬 더 처리 속도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환님은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두루바 솔루션을 통해서 클라우드로 백업, 소산, DR 구현을 제공해주는 솔루션을 이해하면 되나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근데 온프리미스뿐 아니라 아까 AWS 같은 건 IaaS도 되는 거잖아요. 클라우드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온프리미스 환경 말씀해 주신 거는 피닉스나 엔드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거고 클라우드 레인저를 쓰시게 되면 지금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클라우드 환경도 가능하고요. 자, 여러분들 개별 질문에 대해서요. 지금 굿모닝 IT 전문가분들께서 답글을 남겨주시고 계시니까 개별적인 답글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규님은 이제 랜섬에 감염됐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복구가 되는 매뉴얼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 랜섬웨어에 오피스 파일이 감염됐다고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오피스 파일은 다 암호화가 돼서 볼 수도 없고 그 데이터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더 이상 랜섬웨어에 감염되지 않는 전제 하에서 본인이 백업을 인싱크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백업하셨으면 그 백업되어 있는 장소로 직접 가실 수가 있어요. 설치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럼 거기에 제가 백업해 놓은 그분이 백업해 놓으신 디렉토리가 쫙 보이게 되겠죠. 그 폴더 내에 파일들을 갖고 복구해 주시면 다시 본인의 PC로 복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제일 중요한 걸 안 물어본 것 같아요. 쌌는데 쌌으면 어떤 식으로 과금하는지 그걸 잘 안 물어봤네. 우리 얘기 좀 해주시죠. 과금은 일단 뭐 별도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과금 이제 구독 형태인 거고요. 구독은 인싱크 같이 엔드포인트를 해야 될 경우에는 사용자 수에 따라서 사용자당 얼마, 애플리케이션 비용은 뭐 디바이스당 디바이스당 얼마, 애플리케이션이면 애플리케이션당 사용자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두루바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다 아시니까 뭐 한 달에 4에서 8불 정도 되고 클라우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당 얼마, 그래서 인스턴스당 5불 정도. 그다음에 피닉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복 제어가 끝난 양이니까 훨씬 더 많은 양을 백업할 수 있는 거죠. 테라바이트로 네네. 따지면. 네. 그 용량 테라바이트당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네. 필요한 솔루션에 따라서 뭐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플러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실 수 있는데 제일 비싼 게 한 달에 한 테라바이트당 300불 정도 됩니다. 네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정기영님은 클라우드에서 온프리미스로 복구도 가능한지요? 그다음에 별도로 복구 비용이 있는지요? 네네. 클라우드에서 백업이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백업 됐다는 것은 클라우드로 백업한 게 아니죠.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레인저 같은 게 백업했는데 그쵸. 다시 백업 받는 거는 사스 비용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또 복구 비용은 필요하시지 않고 그냥 쓰시면 돼. 이제 문제는 뭐냐면 클라우드에서 온프라미스 복구하는 거는 아까 뭐 온프라미스 백업하시고 복구하는 거 되고 복구 비용 따로 없습니다. 나오는 네네. 비용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자, 여러분 지금 굿모닝 하이텍의 양영성님께서 지금 댓글창에 지금 과금책에 자세하게 써주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윤대식님, 두루발 위에 백업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절차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아까 오피스 365 유사하게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네. 김솔님은 데이터 백업 시 중복 제거는 당연히 하는 거. 암호화 기능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암호화 기능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쪼개기 기능에 암호가 다 들어가 있어요. 키 값을 관리할 수 있는데 네네. 고객이 키를 관리하는 거지 두루바 쪽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소스 쪽에서도 키를 가지고 AWS의 AS256, S3에도 또 거기도 암호가 되고 있고요. 네네. 암호를 두 개 쪽에서 하신다고 보면 되고 네. 중간에 네트워크 전송할 때도 암호화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 설문하시면서 더 이렇게 도르바 체험이라든지 실제 계정 한번 체험 계정 갖고 싶으신 분들은 설문에 자세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영님은 이제 DB 백업의 경우 오라클 및 SQL 서버 외에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지요? 현재는 MS SQL과 오라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호님은 사용자가 감염된 것을 모르고 데이터가 두루바의 자료를 백업하게 되면 어떤 통제와 격리가 이루어지는지요? 사용자가 감염된 것을 모르고 두루바의 자료를 백업하게 되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네네네. 사용자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가 네. AWS는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데이터가 이제 감염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완벽하게 프로덕션 네트워크하고 격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권태호님, 서드 파티 소프트웨어로 이중화된 VM 서버에 마운트되어 있는 로 디바이스 매핑을 포함한 VM 이미지를 스냅샷 형태로 백업 및 원격 소산이 가능한지요? 서드파티 소프트웨어로 이중화됐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실까요? 네. 에이전트 기반 백업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RDM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VM 쓰는 방식 중에 좀 특이한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별도의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를 네네.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정경님, 스냅샷을 사용해서 백업을 수행하는지요? 네네, 맞습니다. 맞죠? VM 스냅샷 네. 같이 이용하게 됐고요. 유정근님은 베리타스 넷 백업을 사용 중인데 두루바의 비교 우위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러니까 직접 네. 방문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답변은 어떻게 달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베리타스 넷 백업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분은 일단 가성비가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가성비. 일단 가성비 관점을 말씀해 주시죠. 가성비 관점만. 가성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사셔야 될 비용이 필요 없고요. 즉각적으로 하실 수 있고 비용도 쌌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프라미스에 구축하는 비해서 50%까지는 청소 비용이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레오란 아이디를 가지신 분께서 두루바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도 이게 구성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는 AWS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네. 그러니까 프라이빗에 한다는 얘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캐시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놓고 RTO를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방식, 그 방식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호님께서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제안할 때 영업적인 접근 포인트를 체크리스트화가 되어 있는지요? 주요 요소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제안을 할 때 특히 뭐
어떤 점을 네, 어떤 의도로 아마 오늘 웨비나를 잘 들으시고 이 웨비나 들은 거를 잘 정리하시면 그게 체크리스트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기업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제한 영업적인 접근 포인트는 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축하지 않고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시려고 하시는 고객사일 경우에는 네. 뭐 암호화 그리고 DR 뭐 이런 것들이 다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거를 좀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금 이제 방금민님께서 이제 랜섬웨어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랜섬웨어를 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는데 결국 이제 이런 두루바 같은 걸로 그렇죠. 항상 주기적으로 네. 정기적으로 계속 백업을 해놓는 게 그게 랜섬웨어. 네. 그렇죠. 랜섬웨어는 어느 한순간에 순간적 실수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감염되는 게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백업을 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공유원님, 데이터 백업은 AWS의 S3 등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증분 백업 형태로 실시간으로 백업이 되는지요. 그리고 백업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처음에 백업하는 것만 풀 백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포에버 인크리멘탈로 되는 거죠. 증분 백업 형태로 되고 리얼타임으로 하실 때는 정책 만드신 다음에 바로 지금 스타트 누르시는 방법이 있고 정책에 따라서 시간을 두고 하실 수도 있으세요. 필요할 네. 때는 이 시간에 내가 스타트 해야 되겠다. 그 정책 시작하시면 되고요. 무결성은 AWS3의 데이터에 대한 그런 그 신뢰도를 믿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이치님께서요, 소개 부분에 50% TCO 절감에 대해서 문의드리는데요. 데이터 보호를 통해서 TCO를 절감하는 정확한 수치가 나온 곳이 있을까요? 보통 클라우드는 자체 미터링 방식으로 비용이 계산되는데 데이터 보호를 통한 TCO 절감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TCO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도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셔야 되는데 데이터 50%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온프라미스에 구축하셔야 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비용, 패치, 뭐 관리해야 되는 비용, 관리 비용이 사실은 눈에 띄진 않지만 인건비잖아요. 네네. 인건비인데 두루바를 이용하시면 백업 쪽에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패치하거나 관리하실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AWS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비용까지도 다 보시면 충분히 저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두루바가 오늘 보니까 되게 좋은데 나중에 이제 요즘 또 멀티 클라우드 같은 거 많이 또 쓰지 네. 않습니까? 네. 또 IaaS를 또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이 지금 AWS에서만 되는 네, 건데 네. 나중에 애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확장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네. 그건 이제 두루바랑 얘기를 좀 해본 것도 네. 있는데요. 네. 사업 비즈니스의 로드맵에 따라서 활성화에 따라서 그렇죠. 충분히, 지금 다 네. 스테이지가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것 같네요. 네. 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네. 존재하신 분 두 분 좀 이름 불러주시죠. 네. 유정근님, 유정근님. 네. 레오라고 아까 레오. 드렸던 분이요. 네네. 네. 자, 레오하고 유정근님. 저희도 저희 방송 PD가 레오인데 그 레오인지 다른 레오인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레오하고 유정근님 두 분은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피자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금요일 오후 이제 요새 재택근무도 많이 하니까 퇴근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네. 주말이니까 네. 주말 여러분 이제 좋은 뭐 아무리 코로나라도 요새 가을 하늘 너무 좋습니다. 요즘 아주 춥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또 주말에 자연이 있는 곳에서 좀 이렇게 그래도 좀 걸으시면서 가을 하늘 좀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엊그저께인가 보니까 기사 보니까 화성을 볼 수 있다는데 화성. 네. 15년 만에 봤어요? 저녁에 가다가 봤는데. 봤구나. 나 못 봤어요. 동쪽을 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게 화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크고 붉은 별이 보이긴 했어요. 보신 것 같네요. 그래도. 네. 저는 사실 오늘 아까 우리 재택근무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저희 우리 토카이 TV분들 시청자분들
그 스파성으로 지금 재택에서 보시나요? 아니, 회사 보시나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한번. 네, 한번 어떤지. 그러네요. 네. 그리고 사실 아까 이제 그 실제로 두루바 써보신 고객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러분들 이제 우리 톡아이티가요, 지금 여기서 하는데, 여기 아니라 이제 그, 10월,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요게 여러분, 여기 보시는 요게요. 요 모니터가 55인치 모니터예요. 요게 아니, 이거 2배. 100인치 모니터가 이제 달릴 거거든요. 100인치 모니터. 그 다음에, 다다음 주부터는 완전히 또 달라져서 100인치 모니터가 되면, 아까 같이, 예를 들면 고객 있지 않습니까? 고객분을 줌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여기 모니터에 그분 얼굴 뜨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더, 같이 여기서 우리 얘기하다가 이분 또 사라지시고, 우리 또 얘기하고. 그럼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전 나중에, 이제 저희 톡카티 회원들하고도 뭔가 좀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댓글로만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제 라디오에서 전화 걸듯이 전화를 거는 거죠, 우리 여기서. 그래서 음성으로 이렇게 저 김정환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뭔가 이런 좀 더 인터랙션을 좀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 같이 하면 재밌잖아요, 일단. 네, 소통, 그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문화를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쉬시고요. 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이걸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